오후 5시 6분을 향하는 이 시각 여러분의 전화 도착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목소리가 너무 젊으신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52이요. 52세. 아니, 네. 어쩌다가 어디가 아프세요? 자, 이제 원장님 인사 나누시고 일단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잘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제가 운동을 하다가 작년 가을 정도에 네. 운동을 하다가 그 무릎에서 소리가 뻑하는 소리가 나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네. 그 반월상 연골이 파열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한 5번의 그 보존적 치료를 받고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해서 지금은 이제 집에서 운동을 하면서 쉬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중간중간에 보면은 다리를 오므렸다가 피면은 약간 뭔가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가 아직도 나는 것 같고 네. 운동도 하다 보면 약간 무릎 안쪽이 약간 다리가 약간 통증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요. 그래서 다른 치료를 또 받아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래요. 운동으로 계속 그냥 해야 되는지. 처음에 연골이 이제 이제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가 들려서 파열음이 들려서 진단을 받으셨을 때는 MRI 검사를 해보셨나요? 네. 어디가 얼만큼 찢어졌다 그러던가요? 어디는 아니고 그냥 반월상 연골이 찢어졌는데 네. 수술까지는 요즘에는 많이들 안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안 한다고 그래서 그래요. 수술까지는 갈 필요 없고 네. 이제 보존적 치료를 해서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오늘 오전에 진료를 보면서 똑같은 분을 뵀거든요. 네. 네. 다치신 지 딱 얼마 만에 오셨냐면 작년 5월 달에 다치셔서 오늘 오셨으니까 8개월 그 정도 만에 오셨어요. 네. 그 당시에는 관절이 약간 좀 남아 있었거든요. 네. 오늘 오셔서 엑스레이 검사를 해보니까 윗뼈하고 아랫뼈가 다 붙었어요. 어머. 왜 그러냐 하면 반월상연골이라는 게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서 있을 때 윗뼈가 아랫뼈가 부딪히지 않도록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교과서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광주리라 그래요. 광주리. 띠, 둘레띠. 네. 예. 대나무를 아주 얇은 대나무를 여러 겹으로 싸서 광주리를 만들면 그게 위에서 누르는 힘을 지탱을 해주고 무릎이 하중을 견디는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걸 영어로는 흡 스트레스라고 그러는데 꽉 누르는 걸 막아주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게 반월상연골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런데 무릎 뒷부분에 뿌리가 끊어지면 그 역할을 못 해요. 그래서 연골이 밖으로 밀려나가거든요. 네네. 그러면 서 있을 때 원래는 반월상연골이 딱 받쳐주던 게 못 받쳐주니까 윗뼈하고 아랫뼈가 부딪히게 되고 그러면 윗뼈에 덮고 있는 연골하고 밑에 있는 뼈가 덮고 있는 연골이 같이 맞닥뜨리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관절이 처음에 관절 연골이 마모가 되면서 조금씩 닳아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 옷자다리가 진행되고 관절염이 더 진행되고 악화되고 그거 악순환이 되는 거죠. 네. 근데 네. 그게 원장님 크게 통증이 없이 그런 게 네. 이렇게 진행이 되나요? 연골이 처음에 찢어질 때는 한 2주 정도는 많이 통증이 생기다가 갑자기 증상이 없어져요. 그러면 나는 적응을 해버리니까. 좋아졌구나 생각하는데 결국은 관절이 진행되는 걸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얘기는 아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연골이 찢어지면 찢어진 대로 그냥 두면 안 돼요. 특히 뒤쪽 뿌리 부분은 끊어지면 될 수 있으면 봉합을 해서 원래대로 기능을 해주든지 아니면 내시경 치료를 통해서 더 이상 찢어지지 않도록 다듬어 주든지 그리고 다른 위험성이 있으면 그 위험성들을 빨리 해결해서 캐치해서 해결을 해줘야 되든지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이 위험성이라는 거는 옷자다리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네. 원래 태어날 때 옷자다리가 있는 사람들은 안쪽에 연골이 찢어지면 확 나빠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런 거 예측을 해서 환자분은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보존적인 치료보다는 적극적으로 내시경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치료하는 사람도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들은 개인적인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월상연골 찢어진 거는 그냥 둬도 돼. 또 조금 찢어진 건 그냥 둬도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희처럼 이렇게 관절염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보고 그리고 여러 환자들을 보다 보면 이렇게 치료하는 게 좀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들어서 저는 항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연골 찢어진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진단해서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도 만약에 불편감이 지금도 있으시다면 그런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검사하신 MRI 가지고
다른 선생님 의견도 한번 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럼 원장님, 그럼 감사합니다. 시일이 조금 지난 이런 분들도 좀 네. 시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물론 지금이 사실은 뭐 시간이 늦었지만 지금 이제 다친 지 꽤 됐으니까 시간이 좀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 가장 빠른 거고 오늘이 내일보다는 좋은 거니까요. 그러네요. 빨리 진단을 받으시고 적절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미세하게 느껴지는 마찰이나 그리고 통증을 잘 느끼신 것 같아요. 예, 발견하셨으니까 한번 그 전에 했던 검사 결과를 잘 챙기셔서 또 다른 경험이 있는 무릎 관절 전문 선생님 꼭 찾아보시고 의견 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74세예요. 74세이시고, 아이고, 네. 목소리에 힘이 없으셔요. 원장님 제가요? 인사 나누시고, 네. 어디 불편한지 말씀해 주시면 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저는요, 네. 무릎 다 안 좋은데, 네. 허리도 안 좋고, 무릎도 안 좋고, 아이고. 다 안 좋은데, 이 네. 무릎을 네. 한 3년 전에 수술을 했거든요. 인공관절 수술을요? 네, 반만 넣었어요. 반치 완술. 네. 네, 반만 넣었는데, 네. 이 주변이 그냥 계속 아프더니, 이제는 다리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아,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서 네. 사진을 또 찍어보고 그랬는데 네. 그래도 거기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거든요. 여기 네. 사진 찍어보면. 음, 그런데 계속 지금 주변이 더 아파서 요새는 걷지를 못하고 그래요. 한쪽만 하셨어요? 아니면 양쪽을 다 하셨어요? 양쪽 다 했고요. 네. 1시간씩 운동하라 해서 운동하고 자전거 자전거 30분 타라 해서 30분 타고 네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도 무릎이 낫지를 않고 아파요. 그래요. 어머니 그거 있잖아요. 네. 수술하신 선생님이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혹시 그 선생님이 발견 못한 다른 선생님, 다른 문제가 있는지 네.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다른 선생님 의견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술을 해도 어떤 분들은 물론 교과서적으로는 90% 이상의 효과를 만족도를 이제 보통 보고를 하는데 그래도 한 10% 정도는 불만이 있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다른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뭐 염증 반응 검사나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 적극적으로 원인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뭐가 좀 원인이 있었으면 더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다른 선생님 의견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머니 혹시 안한 그래도 부분, 네? 네, 안 한 부분 그 연골이 닳아서 그런가요?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바깥쪽이 예. 괜찮으면 바깥쪽이 망가져 있으면 그것 때문에 자꾸 염증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경험이 많은 선생님 찾으면 아 이런 게 어머니한테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집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름 반치환술 수술도 하셨는데 또다시 이렇게 통증이 나타나니까 어머니 걱정도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전화 주신 용기로 한번 예, 정밀검사 다시 받아보시고 또 다른 문제는 없는지 원인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역시 목소리가 젊으신 분 같은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예, 저는 69이에요. 69, 이제 70을 바라보고 계시네요. 네. 자,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어디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네, 네, 환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예, 저는 무릎 연골이 네, 너무 많이 아파서 2월 4일 날짜에 네, 반월골 연골 절제 수술하고 미세 총봉 수술을 했어요. 네, 아, 그런데 하고 이제 지금 집에 있는데요. 네네. 네, 무릎에서 계속 뚜둑뚜둑 소리가 나면서 네. 굉장히 많이 아프걸랑요. 그래서 거기서 지어준 약은 갖고 와서 먹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무릎 보호대인가? 네, 예, 이거를 하고 있으라고 그래서 이거를 하고 있는데, 네. 여쭤보고 싶은 거는 무릎에서 소리는 왜 나는 거고, 이 무릎 보호대는 한시도 빼면 안 되는 건가? 아니면 걸어도 되는 건가? 이런 게 네. 궁금해서요. 그래요. 어머니 네. 제가 말씀만 들어보면 반월쌍연골이 찢어져서 다듬어주고 네. 뼈를 덮고 있는 관절연골이 벗겨져서 연골 재생술을 미세천공술로 하신 거예요, 그죠? 아, 네. 목발은 잘 짚고 다니세요?
목발 사용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머니 지금 2월 3일 날 하셨다면서요. 2월 4일 날 했어요. 2월 4일 날이면 보통은 평균적으로는 4주 정도는 목발 짚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그렇구나. 목발을 집어야 돼요. 네, 부위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네. 어머니 땅 딛고 다니시면 연골 재생술 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머머, 어머머, 어떡하지? 어떡해. 근데 그거를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해주셨어요? 아니요, 목발을 줬는데요. 네. 목발을 집으니까 네. 여기 겨드랑이 있는 데가 이게 아프죠? 너무 많이 아파서 제가 목발을 안 짚고 무릎 보호대를 쓰면 어떻겠냐고.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어머니 겨드랑이가 중요해요? 무릎이 중요해요? 무릎이 중요하죠. 정답이 나왔네요. 그죠? 그럼 목발을 사용해야 네, 되나요? 땅 딛고 다니시면 연골 재생술한 게 아무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예. 네, 땅 딛지 마시고 네, 보호대는 네, 반월상연골 봉합술을 하신 분들은 네.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할 때 반월상연골이 앞뒤로 2, 3mm 정도 움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꼬매 놓으면은 움직이면 찢어지니까 그렇네요. 움직임을 제한하려고 보조기를 차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어머니는 그런 게 아니라 연골 재생술을 하고 만약에 연골 봉합술을 했으면 당연히 보조기를 차시는 게 맞는 건데 네. 목발 대신 보조기는 전 태어나서 처음 들어봐요. 그런 얘기는. 네. 네, 어머니 그 신박한 그 의견이신데 전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목발 잘 짚고 다니시고 네. 가셔서 다시 수술하신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혹시 네. 내가 땅을 딛고 다니면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 네. 이런 거 다시 한번 잘 상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제가 직장을 다니는데 3월 11일 날 정도부터 일을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럼요. 네, 어머니 일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무릎 시술하신 게 문제인데요. 네. 목발을 집어야 되는군요. 네. 몰라요. 주치의 선생님한테 혼날 생각하시고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땅을 딛고 다녔네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네.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잘 설명 들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어머니 정말 큰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참 환자분들이 이렇게 좀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좀 하시면 좋을 텐데. 다 말씀드리는데 못 들으셨다고 그러는 분들이 많죠. 못 들어서 그렇다. 자, 오늘은요, 무릎 관절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끝으로 원장님, 이제 관절을 좀 튼튼하게 지킬 수 있는, 좀 건강할 때 잘 지켜라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예전에는 요즘은 전기차니까 안 그런데 이제 내연기관 가솔린 차는 보통 시동을 걸면 엔진이 예열될 때까지 한 1분 정도는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네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준비 운동입니다. 어.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잘하고 싶으시면 준비 운동을 잘 하시고요. 그 준비 운동만큼 중요한 게 평소에 근력과 스트레칭 운동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관절 유연성을 얼마나 유지하느냐가 중요하니까 근력 운동, 평소에 근력 운동과 관절 유연성, 그리고 운동을 하실 때에는 꼭 전에 준비 운동을 하시는 거, 이 두 가지를 꼭 추천해 드리니까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 운동 항상 이제 활동하시기 전에 내 몸을 좀 예열시켜 주시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릎 통증은 이제 조기에 그 원인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은 일상생활과 직결되죠. 특히 우리 무릎이 안 좋게 되면 이제 전신 건강이 좀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자, 오늘 함께한 내용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생방송 건강콜센터 저희는 역시 화요일과 목요일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찾아갑니다. 오후 4시 30분 기억해 주시고요. 많은 시청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